역병이 돌았다! 마마가 돌았어! 역병이 돌았다! 마마가 돌았어! 마을마다 공포로 몰아간 역병이 출몰했습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것 걸리면 병 다 걸리면 다 죽는데 죽는다. 그건 그 당시 역병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천연두였지요. 죽었어요. 옛조선에서는 마마라고도 하고 두창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겪은 마을이 코로나와 같이 죽어. 무섭게 펴져가고 역병이 있었습니다. 돌았다. 장터가 죽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가 죽었어요. 우리 애가 죽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온통 울음바다였어요. 한 마을이 통째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텅 비었다. 아이 절반이 죽었다. 집집마다 상여가 끊이지 않았다. 표현으로 보아 지금의 코로나 이상으로 심각한 질병임은 분명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마을은 인적 없는 공포의 마을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마을에서도 이름난 젊은 의원이었던 윤도현의 집에서 역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나 죽는 거야?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누운 6살 서희의 뺨에는 붉은 반점이 아니야, 서희야, 선명하게 괜찮을 거야. 돋아났습니다. 아버지. 마마였습니다. 33세 의원 윤도윤은 딸의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소희야, 괜찮. 평생 수백 명의 환자를 봐온 손이 자기 딸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윤도현은 이 병에 대해서 일찍이 학문을 스승에게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땐 이 병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눈에도 안 보이는 병균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나 그게 현실로 나타난 지금 윤도현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법이 금한 방법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되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윤의 귓가에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나 죽는 거야? 딸 서희가 무서워서 말했지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가 이 눈을 역병을 떴습니다. 막겠다. 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결심이 살리겠다.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결심 하나가 마을을 살리고 역사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사람의 의지가,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조선을 살릴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윤도윤은 충청도 들어왔다. 산골 마을에서 잘 들어왔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봄이면 들어왔다. 씨앗을 잘 나눠주고 들어왔어. 겨울이면 이웃집 아궁이에 몰래 장작을 놓아두었습니다. 어린 영감, 도윤은 그 뒷모습을 나 보며 잘못된 것 자랐습니다. 같소. 죽기 그런데 전에 해야 도윤이 할 말이 12살 있어. 되던 해 가을, 그 아버지가 마마에 쓰러졌습니다. 그건 천연두였습니다. 두창이라고도 하고 병이 나아도 피부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곰보라고 놀리던 그 흉이었죠. 마을 의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은 환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천명이요. 사람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소이다. 제발 의원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의원은 대답이 없었지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젠 준비를 하십시오. 어머니는 의원의 도포자락을 잡고 애원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말에 어린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포기라니. 아버지는 끝내 43세 나이에 포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심씨는 아이들이 혼자 죽어가고 넷을 있었습니다. 키웠습니다. 새벽에 밭에 나가고 밤에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법을 그 손을 어겼습니다. 보며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의원이 되겠다. 그러나 포기하는 의원이 아닌 끝까지 싸우는 의원이 되겠다. 그 다짐 하나를 붙들고 15세 의원 문화에 들어가고 20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책이 없으면 필사했어요. 밥이 없으면 굶었어요. 손이 얼어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24세 의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러나 벼슬길 대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도윤을 받아준 스승은
의관 이찬봉이었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 처음 마주치면 누구든 주눅이 들었습니다. 문화생이 15명이었는데 그중 절반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찬봉은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문화에 들어간 날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책 한 권을 던져주었습니다. 사흘 안에 외워라. 200쪽짜리 의서였습니다. 도윤은 밥 먹는 시간을 줄이고 잠을 쪼개어 읽었습니다. 사흘 후 스승 앞에 섰습니다. 스승은 임의로 페이지를 집어 질문했습니다. 도윤이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다음 책 한 권이 또 날아왔습니다. 다음 사흘. 그것이 스승의 방식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열 환자였습니다. 도윤은 배운 대로 맥을 짚고 증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처방이 잘못되었습니다. 약을 먹인 지 반 시즌이 지나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스승이 달려와 도윤의 처방전을 보더니 즉시 해독약을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스승이 도윤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대 쳤습니다. 의원의 손은 살리는 손이다.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 일로 도윤은 환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한양에서 올라올 때 어머니가 쥐어준 돈이 있었습니다. 밥값과 공부에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돈을 전부 환자 가족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입고 있던 도포를 팔았습니다. 겨울 솜니불도 팔았습니다. 남은 것은 얇은 혼니불 하나였습니다. 그 겨울 도윤은 얇은 이불 하나로 한양의 추위를 버텼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얼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렸습니다. 잘못 처방했던 그 환자의 얼굴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사람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승은 그 겨울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도윤의 방 앞에 두툼한 솜니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던 봄이었습니다. 스승이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스승과 도윤 둘뿐이었습니다. 스승이 청나라에서 건너온 의서 한 권을 펼쳤습니다. 종두법이 적힌 그 책이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봤느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조선에서 금지되어 있다. 법을 어기면 잡혀간다. 그러나 효과는 있다. 중국에서 서양에서 이미 수만 명을 살렸다는 기록이 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직접 시험해 보셨습니까? 스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 안쪽에 작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내 몸에 직접 해봤다. 30년 전 일이다.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이 처방을 내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확인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두려우면 의원이 아니다. 너도 언젠가 이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때 망설이지 마라. 살아야 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내 몸을 먼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스승은 그것 이후로 다시는 그 책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그날의 스승의 팔 그 희미한 흉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양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오던 날 도윤은 스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의원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것을 잊지 마라. 도윤은 그 말을 품에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 딸 서희의 열에 달아오른 이마를 짚던 그 밤 스승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원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마을에서 도윤은 신뢰받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밤새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약값을 못 받아도 치료했습니다. 30살의 딸 서희를 얻었지만 산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머니 심씨, 딸 서희, 그리고 머슴 만복이와 셋이서 살았습니다. 만복이는 부모 없이 자란 22의 청년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떤 일이든 묵묵히 했습니다. 도윤을 형처럼 따르고 서희를 여동생처럼 아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족이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고종 15년 가을이 깊던 무렵이었습니다. 옆 고을에서 마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지 않아 마을 아이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서씨 영감의 막내 손자 돌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반점이 돋았습니다. 마마였습니다. 도윤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격리해야 합니다. 이 병은 접촉으로 퍼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이장 최기동이었습니다. 50살의 땅 부자였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기 말이 틀린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제사를 주관하고 관아와 줄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격리, 의원 날이 마마는 신이 내리는 벌이요. 구술해야지 무슨 격리요? 별소리 다 듣겠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의 말이 더 익숙하고 편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의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늙은 한의원 봉다로 나이 60에 마을에서만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보다 훨씬 오래된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윤의 방식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한양 물먹은 어린 것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격리도 반대했습니다. 종두는 더더욱 반대했습니다. 봉다로가 이장 최기동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이장 어른, 저 의원이 마을에 온 뒤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군.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새 집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닷새 만에 10명이 쓰러졌습니다. 공포가 퍼졌습니다. 장터가 텅 비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장 최기동이 마을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의원이 우리 마을에 병을 퍼뜨리고 있소. 쫓아내야 하오. 늙은 봉다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내보내야지요. 저런 사술꾼은 마을에 있어선 안 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보다 익숙한 것을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도윤의 집 앞에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밤에는 욕이 적힌 종이가 대문에 붙었습니다. 만복이가 그것을 뜯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10살 여자아이와 돌도 안 된 아기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그 집 앞을 지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빨리 설득했더라면,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의 이마를 서희가 짚었습니다. 아버지, 울었어요? 도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바람이 들어온 거야. 서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건 나는 알아요. 도윤은 그 말에 눈이 시려왔습니다. 그 이틀 후였습니다. 서희가 열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서희를 어머니 심씨가 부르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불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심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아, 서희가. 도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서희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목에 맥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뺨에 아직 반점은 없었지만 이열의 패턴을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반점이 돋을 것이었습니다. 서희가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 죽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심씨가 도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방법이 없냐?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거냐? 도윤은 어머니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배운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두법, 마마를 이긴 몸에서 얻은 것으로 면역을 만드는 방법. 청나라에서 서양에서 수만 명을 살린 방법이라고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금지된 방법이었습니다. 잘못되면 사수를 부린 죄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희에게 이것을 시행했다가 실패한다면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방 안을 걷다 멈추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만복이가 마당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심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 의원이 1000명이라 했지. 그 말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기억하지? 그날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하지? 끝까지 싸우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어. 도윤은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의원이다. 내 길을 가거라. 서희는 내가 안고 있을게.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종두를 준비했습니다. 종두는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나 소에서 채취한 물질을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서 그 물질을 바르면 약하게 병이 생기면서 면역이 생기는 원리였는데 처음에는 열이 나고 이는 면역이 생기는 과정이었죠. 이 원리를 도윤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마마에서 회복한 아이의 딱지를 최대한 희석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손을 가라앉혔습니다. 의원의 손은 흔들려선 안 되었습니다. 서희의 가느다란 팔에 아주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아파?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낫게 해줄게. 믿어야 해. 서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믿어요, 아버지. 도윤은 딸의 손을 꼭 쥔 채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 심씨도 기도했습니다. 만복이는 마당에서 새벽닭 울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열이 올랐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지만 도윤의 가슴은 내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큼은. 사흘째 밤 열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흘째 아침 서희가 눈을 뜨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닷새째 서희가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안 아파요. 어머니 심씨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만복이가 마당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희가 의아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얼굴에 피었던 물집이 가라앉고 피부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희가 살아나자 도윤은 마을 아이들에게도 종두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뒷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장이 무서워 찾아오지 못하다가 밤이 되면 아이를 안고 도윤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심씨가 밥을 짓고 만복이가 약재를 다듬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두를 받은 아이들은 마마를 피하거나 가볍게 이겼습니다. 이 마마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종두를 받은 10살 소년 하나가 사흘째 되던 날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정해진 경미한 반응보다 훨씬 강한 증세였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달려와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술쟁이 놈, 내 아들한테 독을 집어넣었잖아. 죽이려는 거야? 쓰러진 소년이 가쁜 숨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무서워요.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놓으십시오. 지금 아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아들이 죽으면 너도 죽는다. 소문이 번졌습니다. 이장 최기동이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보시오. 저 의원이 아이들에게 독을 놓고 있소. 더는 두고 볼 수 없소. 봉다로가 이장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 어른 말씀이 맞소. 저런 자를 의원이라 부를 수 없소이다. 그날 오후 이장 최기동이 윤도윤, 직접 나와라! 도윤의 집 앞에 그러니까 빨리 떠나는 나타났습니다. 것 아니오. 만복이가 이곳을 떠날 수 대문을 없습니다.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이 만복이를 옆으로 밀치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윤도윤 나와라. 도윤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이장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내일까지 짐을 싸지 않으면 다음에 타는 건 약방이 아니라 이 집이 될 것이오. 어머니 심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장은 어머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 지금 제 어머니와 딸아이가 이 집에 있습니다.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는 것 아니오. 만복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이 만복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참아라. 어머니 심씨가 이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장 어른,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희 서희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의원 욕은 저 혼자 다 받겠습니다.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비켜요, 어멈. 이장이 마당을 돌아보다 구석에 아버지가 나쁜 웅크린 사람이 서희를 아닌 건 발견했습니다. 나는 알아요. 서희가 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종두를 맞은 아이지? 앞으로 이 마을 어느 집도 저 아이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오. 내가 그렇게 할 것이오.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협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를 향한 말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이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 제가 마을을 떠나든 안 떠나든 마마는 계속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저를 쫓아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내일까지요. 이장이 나간 뒤 서희가 도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쫓겨나는 거야? 도윤이 딸을 안았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다. 우리는 기뻐서 여기 우는 있을 거야. 거야.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같이 살고 싶어요. 도윤은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살 거야. 반드시. 그날 밤 누군가 도윤의 약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만복이가 먼저 알았습니다.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은 불이야.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빨리 사람은 발견하여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약재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무서워서 소중한 의서 2권도 제가 불은 되었습니다. 다친 도윤은 사람은 타다 없습니다. 남은 의서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손에 묻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서웠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바로 그 다친 사람은 이튿날이었습니다. 없습니까? 열이 심했던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소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내려갔습니다. 반점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의원 날이 배고파요. 도윤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도윤의 손을 잡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장 최기동은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윤도윤이라는 자가 금지된 사수를 행하여 백성을 현혹하고 있으니 즉각 잡아들여 주십시오. 봉다로가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흘 후 포졸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포졸이 도윤을 향해 아직 치료받지 못한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있다. 만복이가 나는 도망치지 달려왔습니다. 않는다.
형님, 가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치료받지 아직 못한 치료받지 아이들이 못한 있다. 아이들이 있다. 나는 도망치지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않는다. 형님, 가지 마십시오. 만보가 내 의사와 약재를 잘 지켜라. 그리고 서희를, 아직 치료받지 못한 어머니를 아이들이 잘 있다. 돌봐라. 나는 포졸들이 도망치지 도윤을 않는다. 묶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마을 어귀에서 이장 최기동이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아직 지켜봤습니다.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이 입가에 있다. 미소가 나는 번졌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그 옆에서 형님, 봉다로는 가지 마십시오. 눈을 피했습니다. 관아의 신문가는 나이 40의 냉혹한 관리 서만복이었습니다. 이름은 만복이었지만 복스러운 구석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고을에서 작은 권력을 누리는 것에 익숙한 규정과 법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만복이 도윤을 앞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내 놈이 금지된 사수를 썼느냐? 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사술이 아닙니다. 마마를 이긴 몸에서 얻은 것으로 면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미 청나라와 서양에서 수만 명을 살린 방법입니다. 청나라? 서양? 여기는 조선이다. 조선의 법이 그만 방법을 썼느냐, 안 썼느냐? 썼습니다. 그럼 됐다. 서만복이 붓을 들었습니다. 불법 의술, 백성 현혹, 사술 행위, 죄목을 적겠다. 도윤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을 지키고 아이들이 죽는 것과 법을 어기고 아이들이 사는 것,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서만복이 차갑게 말했어요. 법을 어긴 자의 변명치고는 당당하구나. 감옥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거라. 도윤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감옥 안은 차가웠죠. 짚을 깔았지만 차가운 흙바닥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밥은 하루 한 번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 밥 한 공기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서희는 어떨까? 어머니는 약을 잘 다리고 있을까? 만복이가 마을을 잘 돌보고 있을까? 아직 종들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감옥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저 만복이입니다. 만복이가 감옥 창살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형님, 마을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종도 받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안 받은 집에서 계속 사람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맞았다는 걸? 도윤이 창살 너머로 물었습니다. 서희는? 잘 있습니다. 할머니랑 잘 있습니다. 서희가 이거 가져다 드리라 했어요. 만복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형님 잘못 모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형님이 옳은데 제가 더 막아냈어야 했는데. 도윤이 창살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보가 내 탓 아니다. 너는 잘했다. 만복이가 창살 사이로 작은 것을 밀어 넣었어요. 서희가 종이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아버지, 빨리 와요. 서희가 기다려요. 도윤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잡혀간 뒤 마을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죠. 종들을 받은 집의 아이들은 멀쩡했습니다. 마마가 와도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다로가 쓰러진 것이었죠. 이틀째 알타가 서씨 영감을 불렀습니다. 영감이 달려갔더니 봉다로가 이불 속에서 가쁘게 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감, 나 잘못될 것 같소.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소. 봉다로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윤 의원을 시기했소. 그 젊은이가 옳은 걸 알았소.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소. 30년 세월이 부끄러워서 이장한테 바람을 넣은 것도 나요. 고발장에 이름 올린 것도 나요. 잘못했소. 서씨 영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다로가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윤 의원을 내보내 주시오.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을이 다 죽소. 내가 어리석었소.
서씨 영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장 최기동을 찾아갔죠. 이장 어른, 이제 그만하시오. 우리가 틀렸소. 이장이 버텼습니다. 내가 언제 틀렸소? 봉 의원이 다 말했소. 그리고 보시오. 종두 받은 아이들은 다 살았소. 안 받은 아이들은 계속 쓰러지오. 이게 눈에 안 보이오? 이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끝까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서씨 영감을 중심으로 장정 10명이 관하로 탄원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를 잃었던 그 어머니도 따라갔어요.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 의원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아이 하나를 잃었습니다. 더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 소식이 내려왔어요. 왕명이요! 윤도윤 의원을 한양으로 모셔오라 하셨다. 왕실의 마마로 앓는 어린 종실 자제가 있었어요. 상약원의 의관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종두법으로 아이들을 살린 의원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왕의 명이 내려졌어요. 그 의원을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도윤은 죄인 신분으로 한양에 압송되었습니다. 상약원 수석 의관이 직접 도윤을 만났어요. 도윤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마마를 이긴 몸에서 얻은 것으로 면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직접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종두법의 원리, 방법, 주의사항, 치료 사례들 막힘이 없었죠.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이었으니까요. 수석 의관이 말했어요. 직접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왕실의 어린 종실 자제에게 종두를 놓았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손 하나 흔들림이 없었죠. 시행하고 나서 도윤은 아이 곁을 지켰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아이의 열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상약원의 내관이 뛰어왔습니다. 의원, 아이가 이상하오. 열이 매우 높소. 도윤이 달려가 아이의 맥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열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도윤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의원, 우리 아이 죽는 것이오? 도윤이 말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어요. 이 열이 정상 범위인지 아니면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인지 경계선 위에 서 있었지요. 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맥을 짚고 해독약을 조금씩 써가며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어요. 상약원 수석 의관이 밤에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잘못되면 의원 당신도 살 수 없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소? 도윤이 다시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더, 저보다 이 아이가 먼저입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이의 열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움이 줄어들었어요. 맥박이 안정되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닷새째 아침 아이가 눈을 뜨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왕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였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왜 법을 어겼느냐? 도윤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살아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도윤,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종두법을 전국에 퍼뜨려라. 더 많은 아이들을 살려라. 네, 이 방법을 전국에 퍼뜨려라. 더 많은 아이들을 살려라. 도윤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원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끝내 맞았습니다. 도윤이 고향에 돌아온 것은 이른 봄이었어요. 포졸에게 끌려 떠났던 그 길을 왕실의 교지를 품에 안고 걸어왔어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돌을 던졌던 사람도 있었죠. 욕을 퍼부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서씨 영감이 무릎을 꿇었어요. 팔순의 영감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의원 미안하네. 우리가 잘못했네. 도윤이 영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더 잘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나왔어요. 아이를 잃었던 그 어머니였어요. 눈이 퀭하게 꺼져 있었죠. 여인이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원나리, 우리 아이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이장 말만 믿고 의원나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었는데 여인이 통곡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인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이장 최기동은 그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도윤이 왕진 가방을 들고 마을을 돌다 이장의 집 앞을 지났습니다. 이장이 담장 너머에서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장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도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원망도 없었죠. 봉다로를 찾아간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봉다로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마가 가볍게 지나갔지만 늙은 몸은 회복이 더뎠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봉다로가 눈을 떴습니다. 말이 없었죠. 도윤이 노인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잘 드시고 쉬시면 됩니다. 봉다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윤 의원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는 틀렸어. 자네가 옳았어. 봉다로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의원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의 손을 그대로 쥐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달려오고 어머니 심씨가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도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33세 의원이 어머니 앞에서 그냥 아들이 되어 울었어요. 잡혀갔던 날의 두려움, 감옥의 밤들, 왕 앞에서의 떨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어.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서희였습니다. 두 볼이 발갛고 눈이 까만 서희가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딸을 번쩍 들어 하늘 위로 올렸습니다. 서희야, 아버지 왔다. 서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마을에 오래간만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이후 윤도윤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왕실의 교지를 받아 종두법을 전국에 보급하는 일을 맡았어요. 고을마다 종두는 다니며 이렇게 지방 의원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죠. 그러나 눈앞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결국 모두 믿게 되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어머니 심씨는 아들 곁에서 늘 약을 다렸습니다. 만보기는 이 마을, 저 마을 약재를 실어 날랐어요. 서희는 아버지 옆에서 자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래요. 도윤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소년이 돌담 앞에서 했던 그 다짐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도윤이 종두는 세상을 이렇게 떠난 시행합니다. 것은 66의 봄이었어요. 손을 떨지 끝까지 마십시오. 의원의 가방을 생명이 들고 달려 다니다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심씨는 이미 먼저 가셨고 만보기도 몇 해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40이 넘어서도 의원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여의원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싸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기일이 되던 해봄, 서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겠... 무덤 곁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세운 것이었죠. 이 마을에서 생명을 구한 의원 윤도윤을 기억하며 서희는 비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린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열에 달아오르던 그날 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꼭 쥐던 그 감촉. 아버지가 낫게 해줄게. 믿어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달이 무덤 위에 고요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싸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윤도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었고, 아내를 잃은 남편이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약방에 불이 나고, 포졸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살아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믿어요라고 말한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억합니다. 불과 몇 해 전 코로나라는 역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를,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갇혔을 때를, 가게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탓했을 때를, 그때도 두려움 속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윤도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당신의 선택이 옳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빛은 반드시 어둠을 지납니다. 조선의 달 그림자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혼자 보기 아깝다면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조선의 달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